안녕하세요, 교수 박지영입니다. 조금 오래전 이전 영상에서 아리백을 소개해드리면서 아리백의 대안으로 CF100이 있다는 것을 살짝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전 설명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백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전부를 2050년까지는 오직 재생 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국제 캠페인이죠. 비영리 기구인 The Climate Group 그리고 CDP의 주도로서 2014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전에 잠시 설명드린 스코프2 이 전력 사용과 관련되기 때문인데요. 아리백으로 진행될 경우 스코프2의 탄소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아리백 달성 기업이 실제 사용 전력의 100%가 재생 에너지로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연간 총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하고 부족한 소비 전력에 대해서는 우선 화학 에너지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REC 이런 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해서 화석 에너지 사용분만큼 상쇄하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 CF100을 좀 살펴볼 건데요. CF100은 2018년에 구글과 UN 에너지, UN 산하 지속 가능 에너지 기구 등이 새로운 지속 가능 목표로 제시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CF100의 정확한 용어는 24/7 CFE로서 매일 24시간 일주일 동안 기업이나 조직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 공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무탄소 에너지라는 단어에서 아리백과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리백은 재생 가능 에너지만을 이용하지만 CF100에서는 원자력과 수소, 연료 전지 등과 같이 탄소 배출하지 않는 그 모든 에너지 일체를 포함하는 그런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죠. 2022년 9월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 70여 개 기업이 현재 이 CF100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차이점은 이 CF100은 앞서 말한 REC와 같은 추후 상쇄를 인정하지 않는 컨셉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CF100을 반기는 실정이죠. 한국은 지리적 여건상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국토가 좁고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원전에 대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고 놓고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술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COP28에서 한국의 주도로 이 CF100의 확산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차후 이 어떤 위험성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는 별개로 해서 CF100이든 아리백이든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특히 스코프2를 제로로 지향한다는 그런 목표는 뚜렷합니다. 다만 현실적 접근성, 안정성, 실제적인 충족성 등의 다양한 전략적 접근에 따른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리백과 CF10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원으로 보면 CF100이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인증 기준으로 보면 아리백이 REC의 활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둘의 개념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탄소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느 캠페인에 더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길거리에서 음악도 하고요. 자유로움이 넘쳐나는 브로드웨이가 되겠죠. 그리고 저 앞에 뭡니까? 인형들도 있고요. 미키마우스도 있고요. 자이어 여생상도 있고요. 다들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It's okay. Thank you.
뒤에 봐봐. 찍었어 찍었어.